열흘 전만 하더라도 왼쪽 사진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이거 어떡하지? 최상급지의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 85까지 갔던 게 65억으로 다시 55억으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쫓아오는 상급지 가격을 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포링 마미님께서 리버일 삼성 팔지 말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자양 사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스파크님께서 분당 말고 강남 나홀로도 살 걸 그랬나요? 그러게요. 참 예전에는 그 강남 나홀로 아파트는 참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 많이 했던 데가 15년 전 강의하러 그때는 강남도 대단지 아파트만 비싸고 나홀로 아파트는 강북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거의 그 아파트가 한 1억 정도면 투자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6억인데 전세가 나홀로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그 파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앞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일들이 이제 빵 터지는 그 시기가 왔는데 지금 왜 파십니까? 우리 인투씨님 당황스러운 정책에 놀라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를 제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세상은 진짜 지금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지경이. 네. 풀리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엊그제 풀렸다고 소식 들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묶는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저번 주 라이브 할 때 네. 거의 뭐 100% 저희가 제지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예. 네. 저희는 이제 100% 그렇죠. 저희는 재지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저번 주 이제 라이브 방송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할 때도 해제하고 나면 100% 폭등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폭등하는 이제 시기 이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는 한 2주 정도 됐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미쳤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 4주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됩니다라는 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갈 거란 말씀도 이미 다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2번 정도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희 방송을 보셔서 저희를 믿었다면 근데 안 믿으셨죠? 승승 아빠님이 용산 임장우 한강변 리버힐 삼성 한강 사이뷰 가능한 매물 연락 왔었는데 마지막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거기를 김권대님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마포 쪽으로 이렇게 한강변 쪽을 보셔라. 맞죠. 네, 뭐 리버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몇 아파트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 때 빨리 가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전에는 한 가지가 오르면 그 다음 오를 게 한 달, 2달 정도 걸렸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르고 나는데 세 번째는 또 몇 달 더 걸리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오르면 일주일 있다 또 하나 올라요. 그다음에 한 달 있으면 정확하게 세 번째가 오르고 이 순서가 이제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정보의 순서가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될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저희가 이제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이 3.19 대책 이게 오늘의 이제 메인 해야 될 방송 내용인 것 같고요. 37일간의 오세훈의 속마음 네.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난 1월 달에요. 지난 1월. 예, 규제 풀어서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그렇습니다. 규제 풀어서 민생 대토론회에서 되게 이때는 되게 속마음이 되게 멋있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민생 살릴 거야.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네. 재산권 행세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네. 그동안 풀고 싶었다 나는. 풀고 싶었다. 나는 자유시장을 좋아한다. 네. 당연히 풀어야 한다. 이때부터 언급했대요. 이때부터 맞아요. 딱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이때 마음 먹은 거야. 이 전에 별 생각이 없었어. 그러다 이때 딱 마음 먹은 거야. 그러니까 2월에 네. 풀었는데 1월부터 마음 먹고. 그러고 나서도 네. 사실 그동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고 이날 브리핑에서 토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죠?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시적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래 규제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해라. 네.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가 많아요.
특히 뭐 대출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대출 안 해주거나 못 사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오픈된 마인드인 거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토어제 같은 제도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잘못된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안 된다. 왜 거래를 막어? 시장에 맡겨야지. 이런 어설픈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모든 선진국들이 왜 이거 하겠어요? 이거 막 풀어줬다가 집값이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적인 규제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여전히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 이건 뺄게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약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그리고 토어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얘기한 거죠. 토어 구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 억제 효과가 미비하고. 근데 요번에 풀리고 나니까 미비하지 않았다는 거 알겠죠? 이게 절대 미비하지 않죠. 오히려 미지정된 주변 지역에서 풍산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고려됐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할 때 반포를 빼고 토지거래 지정했잖아요. 강남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포가 어떤 동네냐면 반포하고 압구정 이 두 개는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난 무조건 저기 가야 돼라고 하는 1순위예요. 0순위.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의사야. 그리고 연수입이 한 6, 7억이 돼. 이런 사람들은 잘만 모으면 50억, 60억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까지 끼면은 뭐 100억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자본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 없어요. 반포. 그다음에 학군 좀 애들 교육으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치동. 딱 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반포를 빼고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포를 사는 사람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럼 반포 아파트 값은 뛰겠죠. 이게 그렇죠. 풍선 효과가 아닌 거예요. 반포는 뛰죠. 나머지 아파트 토어제로 묶인 반포하고 비슷한 아파트 다 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같이 가는 거지. 얘만 빼놓고서 묶어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점은 모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 문제점은 모르고 풍선 효과라고 무조건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지정한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라면 다 묶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뛰면 따라 뛰는 이 아파트의 특성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되게 잘 된 게 토어제 제도 자체가 지금 이 도마 위에 올라왔잖아요.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잘 쓴다. 왜냐면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제도예요. 그런 생각을 조금 약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그러니까 이분 오세훈 밑에 분이잖아요. 그죠?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 브리핑에서 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용역을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서울시가 했어요. 산하연구원이. 네. 이거 탁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이거는 진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시기 말하는 요 시기에도 반포 쪽이나 이런 쪽은 물건이 없어요. 5,000세대 아파트인데 물건이 3개, 4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한 10%니까 4, 500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 3개, 4개밖에 없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3개, 4개가 그나마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토어제 풀어주니까 한 번에 50명이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반포나 이런 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수요자는 많지 않아. 수요자는 한 20명, 30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금액에 대한 리미트가 없어요. 근데 물건이 2, 3개가 있는데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누가 조급하게 했냐면 잠실에서 때려버린 거야. 이 사람들 마음을. 왜냐면 저 밑에 있던 잠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떨까 봐 속마음이. 그렇죠. 더 도망갈 것 같지. 그러니까 이 물건 3개, 그 몇만 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3개가 물건이 거래가 됐어요. 처음에 60억 가던 아파트 30평대 60억 가던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된 거죠. 70억에 거래된 게 80억에 거래된 거죠. 이게 딱 3개. 크게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실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건 몰라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이 알아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반포중흥 1단지 있죠? 네. 매물 제로예요. 딱 하나 있어, 하나. 펜트하우스 받을 수 있는 100억의 추가 부담된 펜트하우스 받을 수 있는 하나, 물건 하나. 그 5,000세대. 그것도 1지구, 앞에 지구는 없어요, 뒷지구. 아, 2지구? 아, 3지구? 3지구.
이게 지금 현장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저거한지를.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탁상으로만 하니까 이 숫자로만 보니까 소식을 한 달 있다 접하는 거잖아. 수치가 나와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단기간에 다소 집값이 오르더라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감난만 수준. 지금 이게 제일 재밌는 거야. 지금 이게 깜짝 놀랐을 거야. 45억짜리 아파트가 네. 80억, 70억, 80억이 돼가고 있는데 감내할 만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때 여러분들은 투어제 얘기하고 막 할 때 저는 현장에 있고 네. 그 물건들을 접하고 제가 소개해서 정말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네. 저도 또 그 수요자고 하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괜찮대. 막 10억씩 뛰고 있는데 괜찮대.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 중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지정이 됐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투어제가 반포를 빼놓고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서울 전체를 묶었어. 아니 강남 전체를 묶을 게 아니고 이 가격대가 나가는 대단지 아파트는 묶고 500세대 미만은 왜 묶어요? 나홀로 아파트도 다 묶였는데. 이게 강남구를 묶었으면 실수요자가 아파트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실수요자는 갈 데가 있지. 있죠. 그렇죠. 근데 딴 사람들 내가 앞으로 거기 이사를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못 미리 가는 거야. 갈아타실 준비해야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500세대짜리라도 풀어주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수요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이 수요자들이 500세대, 300세대짜리도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나중에 투어제 풀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에 몰려 대단지로.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풀렸는데 300세대, 500세대짜리 가겠어. 30세대짜리 가지. 그렇죠. 대출 돈 대단지. 빌려서라도. 왜냐면 그렇죠. 500세대, 300세대도 안 싸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걸 사러 가는데 누가 그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토어제 이거 묶었을 때 이것도 왜 다 묶냐고요. 그냥 심플하게 일단 500세대 미만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맞네. 우리 알려줘. 심플하게 500세대 그렇지. 미만. 맞아요. 그다음에 양재동 일부 이쪽 네. 500세대 우리 바로 그냥 그 자리에 1시간 만에 다 찍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투자성이 낮은 거, 갭 투자를 하지 않는 아파트. 얘네들은 묶을 필요가 없고 저희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빼주면은 사람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또 수요자들을 다시 이번에 토어제 풀어줬죠? 다시 묶었죠?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자들을 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부터 왜 못 사니까 갈아탈 사람들 갭 투자 못 사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 샀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다음에 첫 달에 5명 모여. 6개월 후에 20명 모여. 1년 후에는 60명 모여. 야, 쓰나미인데. 자, 그 다음에 또 100명 모여. 또 이 세상에 누가 누구 오세훈이 서울시장 이제 안 하겠다. 다른 사람이 누가 나서서 또 풀어줘.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한 번에 몰리는 한 거죠. 번에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는 좋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거지. 아니 이 버너를 가지고 담뱃불을 붙이니까 머리가 타지. 번호. 버너가 잘못됐어요? 아니 담뱃불 붙이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렇네. 잘못 붙였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다음 지역은 마포다, 광동구다, 성동구, 성동구다, 동작구다, 동작구다, 네. 영등포구다. 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2, 3억이 당연하다고 해서 토어제를 안 묶으면은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토어제를 묶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아파트는요 2, 3억 당연히 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 왜? 누군가 잘못을 했잖아요. 누군가 사고를 쳤어. 그거 항상 누구 몫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몫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쳤어.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진 적이 있어요? 절대. 한 번도 없죠. No. 다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 우리 몫인 거고 우리는 어떻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안 묶었다면 2, 3억 뛸 아파트가 5억, 10억이 뛰어요. 그럼 이제 마포가 30억대 넘어가요. 그럼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 진짜. 점점점 뛰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속상해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를 거야. 네. 이제 대치동이나 도곡동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화가 나지. 막 뛰고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반포 더 뛰어요. 반포는 많이 왜냐면 그동안 뛰어냈고. 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상대적으로 덜 뛰었는데. 반포나 압구정 뛰는 거 보고서는 우리 집은 뭐지? 원래 여기가 1등이었는데. 같은 강남인데. 원래 1등이었어. 원래 1등. 네. 반포는 쳐도 언제부터 반포야? 아, 그죠? 아니 제가 이번에 토지 거래가 풀리고 나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할 때 우리 그 강남에서 보면은 일원동이라고 있잖아요. 수서, 일원동, 그 다음에 이제 개포 뭐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에 사실 본인들 집값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싼 집은 맞아. 근데 더 많이 올라간 데는 반포라든지 압구정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 좀 길을 펴나라고 했더니 또 지금 와장창 또 묶어버리니까 이분들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마포나 이런 데 사실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실 거고 아, 그렇죠. 예, 기분 좋게 거기 마포 뭐 흑석동이라든지 뭐 성수동이나 뭐 아니면 옥수동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저기 신당동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데들, 영등포까지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런 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웃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살려고 하셨던 분들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울고 계시겠죠. 왜냐면 이게 또 바로 뛰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그렇죠. 한 달 내로. 근데 나는 한 6개월 정도 있다 살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속 터지죠. 네, 왜냐면 2, 3억 더 줘야 되니까. 금리도 조금 더 내려가고. 네, 내려가고 쉽지 않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마음은 이거를 풀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싸. 아싸. 나 해야겠다. 내가 시장 친화적인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죠. 이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한 달 후에 한 35일, 37일 만에 어떤 마음이 10년 그쳐 송구하자. 또 보네, 또 네. 보네. 진짜 뭐라 그럴까 약간 어떤 정치적 심판대에 올랐다.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네. 그래서 좀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상황이 요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까지 터져버리셔가지고 아마 조금 진짜 이제 울고 계실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마음, 울고 계신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 그 그래요? 인터뷰 내용,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강남권을 넘어서 용산까지 확대 지정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여기다 세 번째 줄. 네.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네. 추후 거래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풍선 효과죠. 네, 이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용산이다. 다음 수순이. 그래서 용산을 그래서 같이 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잘 보신 겁니다. 다음에 무조건 용산이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지정을 했고 6개월로 한정해서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6개월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6개월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넘기실 거예요. 나 6개월 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뭐 풀었다가 바로 또 지정을 하는 마당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강하게 막 밀어붙여서 얘기하기 되게 뭐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 6개월은 뭐냐면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는 보통 1년이에요. 그렇죠. 1년이죠.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하고 이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2년 단위로 하고 연장하거나. 근데 6개월은 지금 없었던 저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 정책적 실패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1년, 2년을 묻게 되면은 이거 100% 실패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이라고 한다면 6개월은 인정 안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이게 그 박상호 장관하고는 박상호 장관은 1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세훈 씨가 뭐라고 했을 거냐면 야 1년 연장해버리면 예. 나 완전 실패 아니냐. 6개월을 한시적으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 풀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 묶고 풀어줄게. 이런 뉘앙스를 주고 무조건 이건 가요. 풀어주진 않아 절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6개월이라고 해서 풀 거다. 지금 이 강남 3구 한강변 쪽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물론 호가는 떨어지겠죠. 호가는. 근데 시세는 거의 안 떨어질 거예요. 시세는. 이게 떨어지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억에서 20억 정도 떨어져야지 이게 풀리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려 절대. 안 풀리는데 왜 6개월로 했냐면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야
아니겠죠? 아니, 박 장관. 장관님들이 박 장관이 높아요? 서울시장이 높아요? 같은 급이죠. 장관급이죠. 그럼 박 장관. 네. 나 바보 되니까 네. 야 이거 6개월 하자. 야 뭔 소리야? 토지거래 6개월은 어떻게 해? 1년에서 2년이지. 야 원래 2년이야 1년이야 그것만 얘기해. 아 제발 6개월 살려줘 나 좀. 6개월로 하고 어차피 1년 2년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자회견 할 때 혼자 나오는 거 쫄려갖고 박상관을 같이 불러냈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속마음을 아셔야 돼. 아하. 6개월. 6개월에 바로 그런 매력이 있고 여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대하지 말아라.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나오다. 예. 이것도 제가 또 예측할게요. 안 풀린다. 6개월 후에. 6개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최상급지 외에는 풀어줄 수도 있다. 눈치껏.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단위. 그 다음에 뭐 역삼동이나 이런 아파트들. 얘네들은 투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는 건 어차피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얘네는 토지거래 허가로 안 묶여도 어차피 실수요자만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묶을 이유가 본인이 생각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풀어진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로 들어가던 아파트 지금 전체로 묶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그래서 묶었고 이거는 앞으로 최상급지 외에는 풀어줄 수 있다. 눈치껏. 이 기간이 6개월 정도다. 그래서 그 최상급지 쪽에 이제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서초 용산에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6개월 후에는 많고 풀린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저평가되는데 한번 대비해서 사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6개월 후에는 갭 투자,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저는 500세대, 600세대 이하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투자 가치 있는 거 사줄 자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둬라.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것도 예요. 근데 이걸 얘네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뭐냐? 바보야. 안 하면 바보인 거지. 근데 해야 되는 거야. 내 얘기대로. 제 얘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셔야죠. 댓글 안 보려고.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눈치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에 갖는 의미는 나 좀 살려줘요. 네, 나 다른 욕심도 있어. 잘하면은 도시 공간 본부장님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물어보러. 이게 참 바쁜데.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및 지정 확대에 닷새 시차를 두고 24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그죠? 네. 오늘 고시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것도 정말로 바보 같은 게 5일 동안 불장 나겠네. 5일 동안 불장이 날 거 뻔히 보이잖아요. 전쟁 터져? 여기는.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그냥 왜 바보같이 지금까지 하던 걸 왜 안 해? 아니 1년짜리도 6개월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일 하지 말고 고시 즉시 적용된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 법상 안 되니까 5일 후에 발생하니까. 안타깝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만 사라. 우리 허가 안 내주겠다.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 거래해도 소용없다. 이 정도 뉘앙스는 했어야 돼요. 강하게 발언 자체를. 그것만 했어도 실제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했어도 거래의 70%는 없어져요. 어차피 왜냐면 그거 확인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며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도 했었어야 돼. 물론 그게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거래의 50% 70%는 그 말만 가지고도 거래 멈추거든요. 국민 다 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느냐 안 되냐. 맞아.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약금을 막 10억씩 넣을 사람, 뭐 5억씩 넣을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했었어야지 지금 이런 불장은 안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영으로서나 뭐 여러 가지 지침으로 일단은 지금부터 거래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만 좀 풍겨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뉴스에서 지금 5일 동안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그러니까. 항상 방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누가요? 이 토지거래 허가란 누군데? 자체를 쓰는 사람들이 저하고 친하신 분들이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와 관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가계부채 방안.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 만약에 잘 안 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렇게 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거는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금융 관계자 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있어가지고 대출로 조이는 정책만 성공을 한 거야. 앞으로 이 정부는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전 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를 가지고 규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대출을 가지고 많이 조정을 할 거니까 이 대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 위주로 딱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상급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거래가 되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투자 가치가 투자되는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역시 대출 없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우리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대출 없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 위주로 이런 데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 장관 얘기도 있습니다. 2월 해제 당시 강남권 아파트 급등 등으로 학습 효과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사실 토지 허가는 비상조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사이렌이 발동한 거예요. 왜 이 정도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박상호 장관은 근데 많이 좀 눈치를 챘던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열흘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뭐 조금 뛰었는데 괜찮아. 뭐 그렇죠. 근데 강탈만하다. 어느 정도였냐면 몇 건 거래 안 됐잖아요. 네. 한 건당 10억씩 뛰었어요.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억씩 뛰었어요. 건당. 그리고 물건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 아는 사람만 살 정도로. 근데 전쟁통이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은 정부 쪽은요. 국민이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하니까 아는 거야. 돌아가는 내용을. 근데 서울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내용을 요번에 지표가 나왔죠. 그다음에 거래되는 거 보고 물건 나오는 거 보고서 이번에 처음 들은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열흘 전만 하더라도 왼쪽 사진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요 사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황하고 의논하고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하고 정부가 6개월 내에 합의 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정부 관계자가 보면, 서울시 관계자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얘는 니는 어떻게 알지? 정부가 샜나? 아니, 정부 센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죠. 근데 제 뇌피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 돌아가는 딱 추세를 보게 되면 좀 뇌피셜이 제가 안 맞지 봐도 않았나. 비디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비상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사이렌이 지금 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쳤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잠시 누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면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진짜 어느 정도냐, 반포는요. 현금을 100억씩 들고. 왜냐면 물건이 어차피 나와봤자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살려고 100억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세 명이 없을까? 많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5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100억 이상 부자가 한 4만 8천 명 되는 걸로 KB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네. 혼란하게 만든 게 바로 잠실이에요. 왜냐면 잠실의 아파트가 순식간에 10억 뛰어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죠. 하루에 1억씩 뛰었잖아요. 20억대가 30억대가 되는 거지. 하루에 1억씩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치동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대치동은 그래도 가격차가 20억 이상 나왔거든요. 맞죠. 가격이. 근데 대치동이 또 10억이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억이 더 뛰어버리니까 이 10억 뛸 바에는 차라리 반포를 사자. 근데 반포 갔더니 반포는 30억이 뛰었어. 그 다시 대치동으로 넘어와. 그 대치동이 또 10억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도미노가 보이니까 일단 사이렌. 토어제 묶어. 그리고 이거를 정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500세대, 600세대짜리 뺐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다 묶어버려. 비상조치에. 그래서 6개월로 간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6개월 해줘. 그래서 6개월. 오케이. 어차피 이 조금 뺄 건 빼야 되니까. 그렇죠. 6개월 다 뺄 건 빼야 되니까 6개월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냥 내 뇌피셜입니다. 엿드는 건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뇌피셜. 왜냐면 저는 이 돌아가는 시장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쯤 됐죠.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청담동, 그 다음에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을 묶었을 때도 사실 그때 시장의 비아파트 시장 결코 좋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걸 싸그리다 묶어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아파트는 그렇다 쳐. 근데 비아파트는 무슨 죄냐고.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 이런 거 맞으면서 아니 완전히 시장을 추락했는데 그걸 갖다 묶어놓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었죠. 그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비아파트 쪽을 싹 빼준 상황에서 아파트만 이제 묶기 시작한 게 이제 바꿔져서 나오게 된 거죠.
여기다 수정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는 이 6개월 시간을 뒀다라는 것은 일단은 급하니까 어쨌든 막는 거에 치중을 했지만 6개월 뒤에는 지금 김고대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들이 될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느 민족 누구 견하님께서 100억 부자, 그다음에 골드님께서 대단들 하네요. 부자들이 진짜 많나 봐요라고 이제 울고 계십니다. 근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부자하고 이건 상관없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 부자들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잠깐 어록일 수도 있는데 저 최상급지, 네. 우리가 최상급지의 가격을 알아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가격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최상급지가 60억이에요. 그럼 그 다음 상급지는 저희는 한 45억을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은 30억, 20억, 15억 이렇게 줄 세우게 돼요. 네. 그 중에서 요 15억짜리가 슬금슬금 그 주변이 개발이 일어나면서 25억 뛸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한테 15억짜리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급지 65억짜리가 80억, 90억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중상급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 사라 그래요. 근데 이 무조건 사도 되게 위험한 게 최상급지의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80억까지 갔던 게 65억으로 다시 55억으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쫓아오는 상급지 가격을 사라고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최상급지의 가격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추천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최상급지의 가격이 어디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 상급지 만약에 최상급지가 끝까지 올라간다면 상급지 40억, 45억 사세요. 잠실 지금 33억인데 저거 40억까지 뜁니다. 사세요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다시 토어거를 묶이면서 다시 저 80억까지 뛰는 아파트가 다시 60억 떨어지면 잠실 지금 금액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빼미님, 우리 올빼미님께서 최상급지가 어디까지인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 원벨리나 이런 반포 30평대가 45억, 50억까지 갔을 때가 끝이라고 생각했고 네. 60억까지 거래가 됐다라고 했지만 저는 시세는 45억, 50억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면 그래 생각하자라고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줄맞추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뛴 거예요. 제 상식선을 벗어난 거예요. 저도 최상급지의 그 주변에 살고 있고 저도 항상 재투자를 계속 노리는 사람이어서 항상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웬만큼 금액이라면 지출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저는 사실 정말로 제가 평생 살 집이라면 100억까지 지출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없는 범위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져 버린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급지 어디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200억까지 가나? 지금 100억짜리 200억까지 갈까요? 한 20년 되면?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성수님이 정신들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사이렌 지금 올렸어요. 그리고 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더 사이렌이 아니고 좀 더 정신 차리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6개월 한시 지정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은 뭐냐? 이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100% 연장입니다. 100% 연장이에요. 여기서 나홀로 아파트가 빠지냐 안 빠지냐만 여러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00세대 미만은 빠지냐 안 빠지냐. 600세대 미만은 그 나홀로 아파트의 기준은 몇 세대로 잡을 거냐. 1000세대냐 아니면 600세대냐. 500세대 이런 기준일 거고 아니면 300세대 이런 기준일 거고 걔네들을 빼냐 안 빼냐. 요거의 판단 여부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재테크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0세대짜리들 중에서도 제일 투자 가치 높은 거를 사냐 마냐 이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재건축될 것들. 그리고 재건축돼서 뭐 예를 들어 500세대가 재건축돼서 800세대가 돼. 네. 근데 800세대 되면서 최상급지 들어올 여지가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돼. 지금 재건축하기에 부담스러운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재건축이 부담되는 아파트들은 예. 늦게 재건축이 돼요. 용적률이 높여져서? 용적을 높여줘요.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1기 신도시도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랬는데 높여줬죠. 다 높여줬죠. 그다음에 역세권에 뭐 300 몇십 프로 있는 아파트 다 용적 높여줘요. 500% 노원구 쪽에 앞에 재건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요? 사업성 높여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상급지 아파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 빌라를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용적률 높은 아파트를 더 용적률 높여줘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더 기다려야 돼 시간이. 근데 이거는 내가 재테크를 못한 대가죠. 그렇죠. 지금 용적률이 낮은 것들을 먼저 다 해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걔네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5년 7년은 늦은 거죠. 후순위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얘네가 따라 올라가면 결국 따라가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 사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는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계속. 제가 강남권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강남권의 이 방배동이나 이 주변에 반포 주변에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네. 재개발되는 지역 투자할 때 역세권 쪽에 여러분들한테 노후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노후도보다 뭐 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 위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높은 자리에 역세권의 제일 좋은 위치. 그렇죠. 위치만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위치 좋은 게 결국은 노후도하고 상관없이 개발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후도하고 상관없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2년 전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라이브에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4번 5번 해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네. 근데 지금 한 6개월 전에 정부에서 네. 노후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 지역이 저희가 투자시켜준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은 위치가 어떠냐? 다른 지역은 20억짜리 아파트일 때 거기 35억짜리 실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억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묻어놓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재테크를 하라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 용적률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 않더라. 위치, 그렇지. 입지. 입지. 이게 용산 옆에 한강 조망이 쫙 내려 보여. 근데 용적률이 300%야. 근데 재건축은 나중에 재건축 연한은 5년 있으면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싼 거지. 지금이 제일 싼 거야. 왜냐면 용적률이 높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적률 높으냐고 고민해. 그런 사람 재테크 평생 성공 못 해요. 잘 들으셨죠? 네. 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질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속상하니까 막 저런 저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기 밑에 그리고 이제 9월까지 모니터링해서 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판단하고 자 9월까지 네. 모니터링해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가격 하향 안정화 됐다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로 갈 겁니다. 믿는 사람 없죠? 상향 안정 안 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는 거예요. 상향 안정.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얘기해서 너라 떨어지면 바로 풀어줄 거야. 나 틀리지 않았다. 난 떨어지면 풀 거야. 는 거예요, 는 거.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이거는 전혀 기대할. 그러니까 100만 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마음이에요. 100만 번.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을 봐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볼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이 속상하죠. 콩밭에 가 있어요.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건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좀 약간 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어쨌든 정신 좀 못 차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댓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정수미님이 강남 3구에서 7구로 추가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네. 이제 슬슬 저희가 슬슬 이제, 알려드려야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사실 보면은 한강변을 따라서 아파트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네. 이제 강남 서초에 붙어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도 네. 상도동이나 이 언덕배기, 강승배기나 이쪽보다는 음. 노량진이나 뭐 흑석동이나 이렇게 라인이 그 반포와 연결되는 라인, 그러니까 동작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요. 예를 들면 강남 3구라, 그러니까 7구가 된다고 해서 동작구를 예를 들면 동작구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고 또 이제 기회를 잡을 곳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후반부에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꿈채운 별님께서 네. 제 방배동 건물이 모아타운에 들어가냐 마냐 하고 있어 아주 골치가 아프다. 빌딩으로 집가 상승이 재개발보다 훨씬 좋은데 맞아요. 시간도 빠르고 이제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지렛대 효과라 그래가지고 작은 빌라를 가지고 큰 아파트를 받는 분들은 큰 이득을 보는데 큰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손해지. 그렇죠. 돈을 받아봤자 그리고 그 돈 받아봤자 갈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 부동산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 4억을 샀습니다 방배동에. 축하합니다. 네, 우리 같이 축하하죠. 우리 같이 샀는데 우리 4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객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네. 차를 가져오시면 좋은데 주차 강남이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주차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사옥을 구입해서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사옥할 자리를 이제 산 거죠. 네, 자리를 사서 이제 지을 건데 네. 또 산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방배동에 샀습니다. 네네. 반포 옆에. 근데 요 반포 옆에 방배동이 저는 많이 뛸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반포 아파트 값이 2배가 뛰는 동안에 여기 땅값은 오히려 10%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요게 아파트가 뛰면은 결국 아파트가 떨어지든 여기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테크도 할 겸 또 사옥도 그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그쵸. 제공도 해드릴 겸 네. 세미나장도 항상 여러분들 세미나 들으러 오시면은 저희가 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80분에서 90분 정도밖에 들어오질 못해요. 80분, 75분 정도는 좌석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고 15분은 입석. 서서. 저희가 이제 입석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40년 만에. 세미나 서서 입석. 세미나 입석을 제가 팔고 있습니다. 세미나 입석 네. 최초 아닐까요? 네, 최초 세미나 입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은 죄송한데 도저히 공간이 아니라서 못 앉아 계세요. 저희가 이제 한 100분 정도는 앉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네. 근데 그럼에도 한 20분밖에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때 가면은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옥을 저희가 산 이유가 뭐냐면 땅값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샀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꿈체험별님 토지값이 많이 뛸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대지에.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주택시장에는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풀어준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택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주택을 이제 더 많이 못 짓는 이유는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대수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일조권. 집이 꺾여요. 일조권. 다른 사람 집을 방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높게 지어봤자 꺾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일조권을 없이 집을 짓는 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준주거 이상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일조권을. 그러니까 일조권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차 대수도 점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것도 역시 늘면 늘지 축소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용을 받는 거는 결국은 근생, 사무실, 사옥으로 쓰는 자리들만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독 이제 주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사옥으로도 쓸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어딜까? 이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 그거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방배예요? 아니 방배는 아니고 지금 아니에요? 방배는 아니에요. 지금은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이 강남 쪽이에요. 아, 그렇죠. 이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보다 이 사무실로 개조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돼요.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높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땅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어요. 5월부터 시행인데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겠죠. 의회 통과해야 되니까. 그럼 시행이 되면은 강남의 토지값이 뛸 거예요. 그게 뛰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이 방배동까지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샀고요. 그러니까 이 약간 토지값이 많이 뛸 거니까 조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에 항상 아파트가 뛰고 나면 그 주변에 대지값이 뛰어요. 이 대지값이 뛰는 게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토어제가 풀리면서 토어제 주변에 아파트값이 뛰었잖아요. 그죠? 많이 뛰었죠? 이게 떨어져 봤자 아마 뛴 거 대비 최소 50% 이상은 보존하겠죠. 그러면 그럼요. 그 주변, 아까 강남 저희가 7구라고 했잖아요. 네. 자, 저희가 일단 예상하는 게 마포구, 당연히 들어가죠. 또 동작구, 동작구, 또 영등포구, 영등포구, 또 성동은 당연히 들어가죠. 광진. 성동, 네. 그다음에 광진. 광진까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잠실, 서초, 강남까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개에서 8개 구구는 당연히 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토제 끝나자마자 바로 풍선 효과로 뛸 수도 있고, 또는 그 후에 다른 계기가 생기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2, 3년 내로 무조건 그 강남 3구가 뛴 것만큼 따라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론 그게 우리가 송파구가 뛸 때 잠실 위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일부 지역,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일부 지역, 그것도 역시 저희가 바라보는 지역이 있고, 영등포구에서도 일부 지역, 흑석은 이미 뭐 다 뛰었죠. 맞아요. 그죠? 노량진밖에 안 남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에서도 일부 지역, 철도 지하가 됐을 때 이 어떤 그 지하의 영향을 받아서 혜택 뛰는 지역, 그 지역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번져 나갈 게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게 알려드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 마감됐습니다. 네 마감됐습니까? 네. 벌써? 내가 또 좀 잘 좀 비워놓으라고 했는데 기운 차이도 없어요. 예 우리 올빼미님께서 흑석의 진주는 이제 없는 건가요? 흑석이 아니고 흑석이네.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흑석의 진주. 우리 올빼미님 멋있다. 오타 아니죠 오타? 네. 흑성. 그다음에 꿈차원 별님이 우리 사무실에 이제 상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자동으로 임장이 돼서 방배동에 건물도 사셨다고 하네요. 어디요? 여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꿈치원 변님께서 실 거예요. 방배동 건물 샀으면 걸로 들어갈 거 괜히 사옥 샀네요. 걸로 임대차 아유, 들어갈 걸. 그분 뭐 아니, 하고 통째로 계세요? 쓰세요. 통째로 뭐 하고 계세요? 통째로 쓰세요? 아유, 또 엄청난 분이에요. 그럼 우리 꿈치원 변님 알죠? 중국집 하시는 분이죠? 네네네. 정말 인테리어 예쁘게 해놨던데? 엄청나게 잘했다. 땅값 많이 뛸 겁니다. 4월 안에 회식하러 가겠습니다. 네네. 네. 네. 좋아요. 고급스럽게 맛있게 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일단은 조금 더 큰 좀 뭐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계를 분명히 잡는 요거는 사이렌을 울릴 때는요. 저런 건 반시장적이다. 자율시장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올 걸 예상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그 정부가 저는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절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서울시 이 최상급지가 미친 듯이 40억 하던 아파트가 80억 뛴 이걸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려면 정부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비아파트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아파트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야. 그 행복의 척도가 어느 아파트를 사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충분히 비아파트도 살 수 있고 이 비아파트 쪽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수요자가 자꾸 재건축으로만 몰리고 있어요. 그죠? 재개발 쪽으로도 좀 많이 몰려줘야 돼요. 아파트를 직접 사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운 분들이 요즘에는 좀 눈을 돌려서 예전보다는 이제 시야가 좀 넓으셔서 뭐 비아파트 특히 빌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빌라 사면 망해 안 올라 뭐 안 팔려 이런 생각이 삼박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남뉴타운도 이제 뭐 20년이 걸렸지만 재건축이 되고 있고 재개발이 되고 있고 노량진 뭐 흑석 이런 데가 일단은 다 노후주택 빌라 지역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좋은 사례들도 거기에 이제 조감도들이 뭐 스카이브리지나 스카이라운지들이 이제 강남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접해 있는 지역들, 상급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상급지로 진입된 지역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 세미나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돼서 30억짜리가 되나 5, 6억짜리 빌라가 재개발돼서 그 지역이 같은 입지라면 같은 요건을 갖고 있다면 똑같이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자본이 누구는 20억 들고 누구는 5, 6억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 비아파트 활성화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강남의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강남의 재개발. 그죠? 근데 강남에 그러니까 자꾸 강남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안 해주죠.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해서 자꾸 이거 퍼날라 이게 공급을 수요가 일단은 이 부동산은 뭐든지 매도하고 수요잖아요. 그쵸. 그죠? 매도자하고 수요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은 없잖아요. 매도 물건을 늘리거나 매도자를 늘리는 정책을 해야 돼요. 수요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해야 돼요. 강남에만큼은 한정돼서 강남의 수요자를 억제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매도자들은 매도 물건이나 매도자를 늘려줘야 돼요. 강남 한정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좀 수요가 분산돼요. 그렇지. 이 두 가지 정책을 해야 돼요. 이때 비아파트 활성화. 이거는 비아파트 강남 쪽에 물건을 공급해줘야 돼요. 이 비아파트 활성화, 강남의 비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의 비아파트. 두 번째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매도자, 수요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자들을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지금 지방에서도 다 돈 들고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팔면 어디로 와요? 서울로 오죠. 서울 상급지로 와버려요. 네. 그 잠실로 가시고. 맞아요. 근데 이분들 또 특징이 또 서울 외곽은 안 가요. 안 가요 절대. 중심만 와요.
그러니까 이 비아파트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뭔가 좀 혜택을 좀 더 줘야 돼. 이번에 또 정부의 정책 나왔잖아요. 혜택. 아니 정책이 아니고 여당에서 네. 여당 의원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해야 된다고 취득세를 중과세를 없애야 된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양도세 면제해줘야지. 그렇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과 네. 서울, 강남, 잠실 뭐 이런 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 가치가 없는 부동산 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가치 있는 걸 하죠. 그죠? 번거롭죠. 그러면 투자 가치 없는 거를 더 빛나게 해줄 만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 빛나게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양도세, 비과세, 하죠. 세금이겠죠. 세금적으로 뭐 예. 보유세나 양도세 부분을 그렇죠. 손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네, 거. 메리트가 네. 생기게끔 이거는 지방 사람들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서울까지 안 오거든요. 수요가 분산되고. 네. 아니 지금까지는 그 정책 잘 써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 카드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냐고 지금 되게 답답한 거죠. 나와야 될 듯 하면서도 아니 칼을 꺼내면은 진짜 뭐 수박을 잘라야 되는 큰 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과일깡은 요만한 칼 갖고 와갖고 이거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서울에가 난리가 난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 다주택자를 좀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에 있는 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 어렵게 정리해요. 정리하고 결국 사는 게 뭘까요? 똘똘한 채. 똘똘한 거죠. 그게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야. 좀 있으면 이제 강남 7구의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만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수요를 차라리 여러 개를 사더라도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만 가게 되니까 내가 있는 것들을 자꾸 내놔. 그게 외곽의 아파트니까 그쪽에 집 안 오르잖아. 물건만 그렇죠. 쌓이고 맞아요. 수요는 없고. 근데 중심부는 그런 사람들 수요가 쌓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토호제가 풀렸을 때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아파트 활성화, 비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아파트 중심지로 오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 파신 분들이 또 상급지로 오고 있고, 이 다주택자를 정리하신 분들이 또 상급지로 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3.19 주택 안정화 방안 발표 내용에서도 네. 보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반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쏠림 현상, 그래서 뭐 양극화는 또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또 그걸로 방지하기 위해서 또 땜질식으로 정책을 또 내놓고니까 부작용의 부작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말로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 부동산은 너무 심하게 투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필수제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 생기면 주식 사요. 일본 사람들은 돈 생기면 뭐 할까요? 저축하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렇죠? 저축에. 이 이자 받을 생각도 안 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자도 안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죠? 부동산은 결국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미리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을 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들도 많고, 기타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는 재건축도 많은데, 얘네들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않는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 값이 좀 오르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조금 올라주면은 실제 재건축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울의 외곽 쪽의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고, 재건축 가격, 오르지 않은 상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면은 다주택을 조금 유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최상급지에 몰리는 수요를 일단은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이런 반작용이 나와요. 반작용이 나오는 건 결국 뭐냐? 선순환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는 폭등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자,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남 쪽의 재개발 쪽은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도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너무 지금 이 한강변이나 강남 위주로 많이 풀어줬어요, 재건축을. 네네. 그죠?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 쪽, 서울에 이제 상급지가 아닌 중급지, 하급지의 재건축들도 좀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이게 이번에 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린 두 가지 주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예요. 뭐냐면 왜 강남의 최상급지 가격이 폭등했냐면, 저희도 약간 일조는 했어요. 인정해요.
이렇게까지 오를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강남에, 반포에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멋있어. 조감도 보여. 네, 우리 와이프가 꿈이에요. 그게 거기 들어가 사는 게. 저보고 그래요. 저는 반포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17년 된 아파트에. 우리 와이프가 저 새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도 오늘도 아까 나올 때 얘기했어요. 오빠 새 아파트.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런데 자 저희가 이 새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재건축 아파트를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보여드려요? 완성이 안 됐는데 조감도로 보여줘. 조감도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왜냐면 집 내부는 똑같아요. 오래된 아파트 인테리어하면 더 이뻐요. 근데 커뮤니티는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커뮤니티를 보고 나면 야 이거는 무조건 옆에 아파트보다 10억 20억 비쌀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잠실 2cm나 이런 아파트가 얼마가 오르든 간에 잠실 주공 5단지는 걔보다 무조건 10억이 비싸요. 이 공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희가 좀 일주했어요. 그죠? 한남뉴타운. 너무 좋은 걸 보여. 너무 좋은 정보를 제공했죠.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어요. 이거를 강북에 제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서울시 관계자분들, 정부 관계자분 잘 들으세요. 강북의 아파트에 커뮤니티 용적률을 무상으로 해주세요. 무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왜냐면 커뮤니티를 용적률을 뺏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적률에서 빼주면 돼. 빼줘요. 용적률을, 물론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여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아예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자, 지금 새로 저렇게 좋은 아파트를 지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파트는 안 봐요. 아파트 내부는 옛날 아파트가 더 좋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좁아요. 맞아요. 네. 옛날 내면 아파트는 정말 넓어요. 특징이 내면이 되게 넓어. 네.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그래서 그 광고가 누구누구는 레미안에 삽니다 있잖아요. 예, 엄청 넓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부 안 봐요. 어디 보냐면 커뮤니티 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노원구의 아파트가 커뮤니티가 반포처럼 돼 있어요. 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헌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거기 살고 싶지. 이게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치. 일부 수요는 잠실에 올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너무 좋아. 나 지하철 타고 다닐만 해.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중랑구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이 서울시 관계자분들은 커뮤니티가 지금 흐름이에요.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서 집 더 짓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닭장 아파트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말 그대로 주차만 불편하고 왔다가 출퇴근만 너무 힘들어지고 지금 용적률 많이 올려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커뮤니티를 그냥 플러스를 해줘 버리세요. 와. 그거를 한번 광고 딱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 수요가 한쪽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기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게 하면 노도강 난리 나겠는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제가 노도강을 난리 날 수 있는 기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고 제가 다 사놓고 물고기도 많이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다 급하니까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중간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노도강을 예를 들고 사실은 노도강이 아니야. 이 얘가 네. 주는 네. 중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우리 세미나 때 풀 거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노도강에 그 정도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밑에 상급지로 내려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 그냥 거기 살래. 왜 우리 그렇죠. 학군도 노원구 학군도 좋잖아요. 그렇죠. 좋고 그럼 나 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대세는 커뮤니티. 누가 놀러 왔을 때 내가 데려갈 루프탑 게스트하우스가 네. 있어야지. 루프탑 게스트하우스에다 수영장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알고 계시. 수영장 여러 개 만들면 돼요. 루프탑 게스트를. 그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면 스카이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아파트 값이 저렴한 그러니까 높지 않은 중급지 하급지에서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허락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제외해 주세요. 걔네들은 자기네들 용역 써서 하게끔 손해 보게끔 양국하자고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강남은 그러지 않아도 뛰니까 상관없을 거고 강남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큰 혜택을 주니까 오케이 우리도 할만해라고 하실 거니까 이 정도 불공평성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네는 물론 법이 적용하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자기네들이 싸우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약간 차별해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강남 수요를 얼마든지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봐야 돼. 핵심을.
되게 이 핵심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지금 김꼰대님 예 말씀드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게 김꼰대님하고 100% 다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시도는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아파트 우리 그 지금 이제 루프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대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이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위에서 조경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조경 만들고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게 그 위에서 좀 뭐 조깅을 한다라든지 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을 공공기여에서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공공기여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많이 지었을 때 그걸 용적률을 빼주겠다까지는 아직 그런 카드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시도 이런 얘기는. 그런 근데 거를 한번 너무 필요해요.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키도님께서 3면 발코니 확장, 도면 굉장히 중요하죠.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당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커뮤니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구조가 나빠도 커뮤니티가 지금 여러분들 아닌데 아리팍? 아리팍 안 가보셨죠? 네. 개판이에요. 개판. 아니 완전 아니야 죄송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개판이에요. 그 동네 주민들인데 큰일 나지. 돌맞지 아니 얼마짜리인데? 개판이라기보다는 정말 넓은 평형대인데도 주방 가보면 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안 돼. 썩 만족스럽지 네. 않다는 거죠. 우리 20평대 아파트 주방보다 못한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좁아. 근데 걔네들이 60억 가는 거예요. 주방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위치, 커뮤니티 둔천주공.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둔천주공도 마찬가지고. 주방. 둔천주공도 뭐 주방비 어쩌고 했잖아요. 맞아. 다 뛰잖아. 그렇지. 단지가 크고 그리고 단지가 커야지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단지가 1000세대 정도만 되면 다 운영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후민 있는 아파트는 다 운영 가능해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1000세대짜리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레인 한 3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좀 작게 만들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고요. 그 지금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시가 그 단지 내 조경 만들면은 그 조경 밑에는 지하 공간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쓸 수 있도록 용적률에 포함 안 되면서 쓸 수 있도록 일부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체공학. 네. 참,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만큼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재개발하면 3미터 아파트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빌라 사드릴 때는 3미터 빌라 사드렸어요. 왜냐면 3미터 빌라만 개발되니까 노후도가 나오니까 역세권 쪽은 그때는 노후도가 80%였잖아요. 노후도가 80%일 때는 저 3미터만 개발이 됐어요. 근데 노후도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세권 쪽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역세권 쪽이 대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역세권 위주로 투자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가 중요한 세대가 됐어요. 어떤 커뮤니티가 들어가냐. 왜냐면 서울이 이제 웬만하면 교통이 다 좋잖아요. 또 더군다나 옛날만큼 학군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가 중요하냐가 됐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지었을 때 조망이 잘 나오는데 뭔가 보여야 돼요, 대신. 산이나 그렇지. 물이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은 그죠? 산, 물, 불 이런 게 보이면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야경도 네. 멋있게 보여야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데 위주로 좀 이제 재테크를 하고 그런 쪽 위주로 좀 풀어준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수요가 많이 분산되고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의 안중훈님께서 토어제 풍선 효과로 마포, 성동, 폭등시 또 토어제 진행한다. 그쵸. 이것도 역시 답을 알려줬다. 네, 근데 그쵸. 답을 알려준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고 뭐 물건이 없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토어제가 일부 단지가 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마포는 그 지정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그만큼의 상승이라기보다 마포는 좀 가격이 퍼져요. 딱 국한돼서 뛰는 게 아니라 퍼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좀 토어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부분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 단위와 더불어서 동 단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골드님이 대지집은 없는 50년 넘은 아파트는 어떨까요? 되게 좋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 싸야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밑에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이 있는 것들을 허물고 무조건 내보낼 수 없거든요. 이게 그냥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주게끔 토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50년 이상 되고 60년 돼서 너무 위험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식으로 시켜줘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대지가 없는 건물이면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혀 걱정.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살 때는 토지 값을 안 주고 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토지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많죠.
근데 위치가 좋은 건 그거 더 많이 뛰니까. 대신 초기 투자금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양사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스파크님께서 분당 말고 강남 나홀로도 살 걸 그랬나요? 그러게요. 참 예전에는 그 강남 나홀로 아파트는 참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 많이 했던 데가 15년 전 강의하러 오시고 그때는 강남도 대단지 아파트만 비싸고 나홀로 아파트는 강북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투자 금액이 거의 그 아파트가 한 1억 정도면 투자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6억인데 전세가 나홀로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었어요. 네, 많이 뛰었잖아요. 네. 뭐 대단지에 뭐 80%, 그 당시에는 50%였거든요. 네. 많이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제 약간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잘 옥석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포링 마미님께서 리버일 삼성 팔지 말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리버힐을 팔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가실 거라면 팔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리버힐 아파트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용적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일부 아파트들이 한강이 좀 보이고 국제업무지구 용산하고 딱 붙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으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딱 붙어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어느 분이었죠? 거기 그 리버힐 아파트 임장하고 왔다고 근데 못 샀다고 물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지금은 파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앞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일들이 이제 빵 터지는 그 시기가 왔는데 지금 왜 파십니까? 우리 안종훈님께서 오늘 마포하고 성동구 일부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마포 성동은 동단위로 이제 지정을 할 거다. 아까 동단위라고 이제 말씀을 병행할 것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마포 성동도 같이 묶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러면 제대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다 묶어줘 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거래를 딱 멈춰줘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저게 50억짜리가 80억, 90억, 100억이 가도 생각할 시간을 안 줘. 왜냐면 생각을 하면요. 저거 팔려버려요. 공유에 전화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70억이래요. 80억이래? 그거 그저께 65억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80억 주인이 80억 얘기해요. 그거 끊었어요. 네.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어요. 와이프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자. 하루. 그래서 65억짜리 80억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기 사자라고 네. 둘이 결정을 해서 전화했어요. 저기서 그 80억에 계약할게요. 저기 물건 없어요. 지금 100억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비싼 친구가 있잖아요. 야 나 그거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 그럼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라도 살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반포나 일부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뭐 마포구나 이런 다른 데들도 15억짜리인데 야 갑자기 17억이야 18억 이런 건 더 많잖아요. 거기는 많죠. 이게 더 이거는 몇 명 안 되는 일부 수요지만 마포나 이런 더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그냥 같이 묶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반포나 잠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듣고 사람들이 초조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잠깐 묶어줬다가 이게 무조건 계속 묶으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6개월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묶어버리고 그냥 저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당장 입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가 조금씩 잦아들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요. 저게 내 최선일까? 아니야 저걸 살까? 이렇게 살까? 그 충분히 생각을 갖고 사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 책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거의 내 돈인데 반 강제로 사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내 돈인데 내가 안 사면 되잖아. 맞아. 근데 주변에서 반 강제로 사버리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게 웃긴 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발이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자꾸. 맞아. 초조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라이브 주제가 초조였죠. 초조함. 제가 저번 주에 정말 주제를 잘 잡은 거 저희가 초조합니다. 초조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이제 시로이님께서 저도 예전에 하루만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1억 올려버리더라고. 지금 1억이 아니에요. 예전이잖아요. 지금은 10억, 5억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매도자 마음대로요. 지금 매도자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어제보다 저는 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욕 바가지 먹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반포나 이런 데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유세를. 뭐라고 반응을 못 하겠네.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 민감한 얘긴데.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회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반포나 강남권은요. 업무타운 인근이에요. 그럼 업무타운 인근에 살 이유가 왜 있을까?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일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반포나 몇 군데 지역은요. 직장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대부분이 굉장히 나이 많이 부신 분들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30년, 40년을 사신 거야. 익숙한 동네. 재건축돼서 네. 받으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직장 주변은 직장인들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정말 돈 잘 버는 1년에 뭐 몇십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1년에 보유세를 2, 3억 내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2, 3억을 못 내는 사람들은 딴 데 가야지.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연장자분들께서는 젊은 사람의 어떤 이런 기운을 받으면 좋거든요. 대학교 앞에나 아니면 너무 공기 좋은데 교통 좋으면서 아니면 용산 이런 공원 주변 따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보유세를 조금 더 내게끔 만들고 거기에 못 버티는 분은 나가게끔. 왜 미국 같은 경우 월세를 이 뉴욕이나 이런 시내 중심가에서는 월세를 내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그만두면 바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조금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안 팔고서 내 집을 깨끗하게 해서 음. 월세를 받겠네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 우리 누구께님께서 미국은 매매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살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매매가 기준으로 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거는 제가 아까 물건을 늘려야 되고 수요를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물건을 늘리려면은 이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요. 이게 거래될 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취득이 양도세. 양도세가 너무 양도세 세니까 너무 세요. 아무리 1주택자도 60억, 70억, 100억짜리 팔면 양도세가 너무 세요. 너무 세죠. 그러니까 아예 물건을 못 내놓고 이게 반포나 이런 일부 지역, 압구정 같이 물건이 없는 지역은요. 이거를 매도자한테 전가시켜버려요. 나 80억에 팔면 세금이 15억이 나와. 이거 네가 내줘. 그쪽에 95억에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지. 선진국 중에서는 양도세 없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유세는 올려주되 이분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요. 이거를 불러서도 생각하면 안 돼. 이분들이 이 돈 받으면은 누군가 써요. 이거를 또 손자나 자녀분한테 주고 그걸 또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 또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나라의 경제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왜 아파트가 60억, 40억짜리가 80억으로 뛰니까 나라의 가치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돌질 않아요. 팔지를 못하는 거지. 팔면은 똑같은 수준을 못 가요. 그리고 일부 쫓겨나게 사람만 기분이 좋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분이 좋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거 어쩔 거야. 그렇지. 이게 박탈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맞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 의욕 상실인데요. 의욕 상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거래세를 낮춰줘가지고 이분들의 물건이 나오고 이거를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맨날 지불하고 살고 그러면 수요자가 한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은 많이 있을 거고 벌었으니까 나가면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산다든지 여러 채 사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정책자들은 빨리 보유세를 거래세를 낮춰줘요. 그 보유세 올려요. 이렇게 하면 반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팔고 나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우리 키도님 양도세 무서워도 반포 압구정 못 팔아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파니까 물건이 안 나오고 나오죠. 계속 못 잠겨 나오는 거야. 못 팔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마감됐고요 벌써. 예. 예, 어제 마감된 것 다음 같습니다. 주도 절반 이상 그리고 다음 주는 금요일 세미나 하나요? 이틀? 아니요. 토요일. 다음 주는 토요일인데 벌써 50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90분 정도에서 100분 정도를 받으니까 이제 한 40분, 50분밖에 예약 자리가 없으니까 좀 미리미리 이번 주에 전화를 주셔야지 다음 주 세미나를 올 수가 있어요. 다음 주 다 생각해보고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재테크 세미나 들으셔가지고 재테크 계획을 잡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시간을 내서 와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내야지. 그럼요. 재테크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주 오셔야 돼요. 그럼.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되니까 자주 오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